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천천히 자기의 머리를 떼고 있는 파리. 생전 처음 보는 충격적 장면에 기가 막히고 코까지 막혀옵니다. 대체 이 녀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런 기이한 일을 저지른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걸까요? 알고 보니 이 파리는 기생충에 감염된 파리였다는 거. 그래서인지 파리 몸속 기생충이 점점 자라 성충이 되면 나올 길을 만들기 위해 파리를 조종하여 스스로 목을 떼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을 알고 다시 봐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건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이보다 더욱 끔찍하고 더 잔인한 방법으로 숙주를 교묘하게 조종하는 녀석들이 우리 곁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숙주에게 옮겨 타기 위해 숙주의 행동을 조종해 일부러 잡아먹히도록 유도하거나 이미 죽은 시체로 짝짓기를 하게 만들기까지 하는 이 계략 끝판왕의 정체는 바로 곰팡이입니다. 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지금부터 이 궁금증에 대해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은 파리와 초파리에게 곰팡이를 감염시키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처음 곰팡이는 초파리의 복부에 침투한 후 24시간 정도는 면역 반응 이외에 특별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체내로 침투해 체액과 뇌에 감염을 일으키기 시작. 감염 72시간 이후엔 숙주의 몸 곳곳에 퍼져 지방을 비롯한 영양분을 분해해 증식을 시도하며 신경계도 침투하여 행동까지 조종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96시간 후엔 숙주의 몸을 완전히 조종 가능해지자 그 이후 높은 곳에 매달리도록 유도해 접착제와 같은 물질을 분비해 몸을 고정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동시에 날개가 올라가도록 해 포자가 바람을 타고 쉽게 퍼질 수 있도록 만들어 초파리를 향한 곰팡이의 침략 전쟁은 마무리가 된 줄 알았으나 딱 한 가지 진짜 마지막으로 남은 일이 있었으니 여기에 안타깝게도 곰팡이에 감염되어 생을 마감한 파리가 있습니다. 그 이후 곰팡이는 포자를 발달시켜 외피를 뚫고 난 뒤 파리의 혈류 속에 침투해 본격적으로 영양분 뺏기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 암컷 파리의 경우 곰팡이의 숙주로 죽음을 맞이한 뒤에도 또 다른 충격적인 방식으로 한 번 더 이용당했다는 점. 아니 어쩌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곰팡이 녀석이 머리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암컷 파리 짝짓기를 시도한 수컷 파리조차 곰팡이에 감염되기 때문이죠. 곰팡이는 암컷 파리가 짝짓기를 준비하면서 내뿜는 것과 비슷한 화학물질, 즉 과일이나 꽃에서도 발생하는 옥타논산 에틸과 세스퀴테르펜이라는 화학물질을 해서 방출한다는데요. 그렇기에 이 냄새를 맡은 수컷 파리는 이를 놓칠세라 죽은 파리에게 짝짓기 시도. 결국 죽음의 짝짓기를 마친 수컷 파리 또한 감염된 채 주변의 곰팡이를 널리 퍼뜨리고 맙니다. 못 모르고 짝짓기만 했을 뿐인데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 수컷 파리도 마냥 안타깝기만 하네요. 그런데 이 끔찍한 곰팡이 녀석 포자를 퍼뜨리기 위해 이놈 저놈 옮겨다니며 건드렸다는 소문이 그중 한 놈을 말해보자면 이곳은 태국 남부의 한 열대우림 오랍쇼 웬 개미 한 마리가 휘청거리며 기어다니는 중입니다. 그렇게 개미는 한동안 휘청거리다 이번엔 나뭇잎에 매달리기 시작. 그렇습니다. 이 개미는 누가 봐도 지금 누군가에게 점령당해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였죠. 즉 좀비 개미가 되고 만 것입니다. 평범한 개미를 좀비로 만든 주범은 예상했던 대로 곰팡이였습니다. 여기에 개미의 숨구멍을 통해 개미 체내로 들어간 곰팡이는 개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조직들만 남겨놓는 동시에 개미가 죽기 직전까지 다른 연조직들을 갉아먹으며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곰팡이에 감염된 개미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 입 뒤쪽을 입으로 문 뒤 죽게 되죠. 그렇게 죽은 개미의 몸에서 포자를 만들 준비가 되면 균사가 개미 뇌로 침투해 자라나게 됩니다. 그 이후 개미 머리를 뚫고 나오는 게 있었으니 그건 바로 곰팡이 줄기. 가운데 자라난 과실체가 터지게 되면 포자들이 공기 중으로 뿌려져 이로 인해 또 다른 개미가 곰팡이에 감염된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계속된 좀비 개미의 탄생으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곰팡이가 좋아하는 습하고 그늘진 자리에 개미들이 모여 죽기 때문에 좀비 개미의 는 한 곳에 쌓여 저절로 무덤이 만들어진다는데요. 심지어 곰팡이는 개미가 주로 지나다니는 길 위에 좀비 개미를 모아두는 치밀함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곰팡이의 큰 그림에 놀아난 개미들은 점점 하나둘씩 좀비가 된다는 결말이. 그러나 불행 중 다행히 2009년 연구 도중 한 박사가 좀비 개미가 득실득실한 태국 열대우림에서 좀비화되지 않은 개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후 개미를 돕는 존재가 있을 거라 추측한 뒤 후속 연구를 진행했다는데요. 그렇게 연구팀은 브라질의 여러 개미 무덤에서 얻은 정보와 태국의 개미 무덤 정보를 비교 분석한 결과 기생곰팡이가 신종곰팡이와 함께 있을 경우 포자를 3.5%밖에 형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새로운 균류와 좀비 개미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막혀지며 개미의 좀비화를 막는 협력자 등장. 새롭게 등장한 신종 곰팡이는 과연 좀비 개미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런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다면 1000만 관객 돌파는 문제없을 정도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곰팡이를 무시하는 건 금물. 사람의 뇌를 조종하는 곰팡이는 없다지만 혹시 모르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언제 어디서 그런 곰팡이가 나타나게 될지. 지금까지 생생지식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